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어쨌든 사후 조정까지 왔고 이번에 2차 사후 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어제 법원에서도 일부 제동이 걸렸고 대통령도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오늘 2차 협상이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게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결과가 도출이 안 된다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길 바라지만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노조, 초기업 노조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법원 판결 때문에도 많이 좀 위축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것 자체는 운영되게 만들으라고 그랬거든요. 네. 휴일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노조에서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이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숙련공들, 지금 현재 노조 말고 다른 외부에 있는 숙련공들을 회사에서 잠시 고용해서 현장에 투입을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노조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장을 폐쇄시키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법원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제 숙련공들이 가서 하는 게 맞죠. 네. 그런 점에서 온다면 노조하고 타협이 잘 이루어져서 어쨌든 협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계속 저런 식으로 해서 합의가 안 된다면 뭐 저는 정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도 일정 부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아요. 네. 양쪽 다 뭐 사측도 그렇고 정부도 중간에 중재하는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승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으니 그런 점에서 온다고 뭐 어떤 형태로든 합의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할 거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과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속보로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삼성노조의 노조위원장 이름과 얼굴도 다 알게 됐는데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3년 전에는 회사 홍보 영상에 출연을 해서 아주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허주인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저렇게 회사를 사랑하던 분이 왜 이런 반응이 있어요? 지금의 보여주는 모습과 강경 발언들 이런 것과는 좀 배치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전에 삼성전자 이 사내 브이로그 영상에서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반도체 자동화 시스템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반도체 시스템 1타 강사고 이 남은 여가 시간이나 집에 와서 퇴근 이후에는 클레이 아트를 취미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찰흙공예 같은 거죠. 네. 그런 거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손재주가 좋은 모습 그리고 회사 생활 즐겁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브이로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애사심 넘쳤던 분이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회사와 대립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지만 지금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보통의 주주들이라든가 또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근로자와도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노조의 이익을 너무나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서 결국에는 모두가 지금 뭐 분사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모두가 고통에 처하자는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뭐 노사협상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안에도 노조가 한 2개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반도체 분야, 초기업 노조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내 갈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DX라고 하는데 이게 전자 완제품을 뜻하는 건데요. DX 부분과는 솔직히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노조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글을 또 잘못 올렸다가 논란이 되는 상황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너무 반도체 쪽에만 집중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핸드폰 팔아서 반도체 먹여 살려줬더니 이거 너무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DX, DS 말이 어려운데 반도체 분야와 가전이랑 모바일 TV 분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업 노조에는 반도체 분야 직원들도 있고 비반도체 분야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호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부분 실적이 좋지만 이 반도체를 사용하는 가전이나 모바일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가전이나 모바일 부분이 호황일 때
반도체 부문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는 이 비반도체 부문의 어떤 영업이익을 통해서 다 같이 이 성과급도 받고 회사를 먹여 살렸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얘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반도체 부분이 호황이 되니까 초기업 노조는 가입한 노조원들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반도체 부문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요구안을 회사 측의 이 교섭단체의 지위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네.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들 일부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교섭행위를 중단하라고요. 그 근거는 이 요구안을 만드는데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노조법과 관련해서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지금 요구안을 만들어서 교섭행위를 중지하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네. 노노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뭐 분사회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국민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주인 삼성전자인 만큼 그 결과를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주주이신 이현종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삼성전자 노조 정도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긴급 조정권, 그다음 법원의 어떤 판결 이런 걸 하는데요. 네, 지금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지난번 대우해양조선 파업 때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상 이제 회사가 노조에게 어떤 손해배상 이런 걸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시면 삼성전자 사측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노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부가 나서주지 않으면 네. 사실은 다른 기업들 지금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성과급 내달라는 거. 그럼 매번 정부가 긴급조정금 발동할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회사 측에서 뭔가 노조의 어떤 파업권과 맞설 수 있는 네. 권한을 줘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회사들이 이런 노조가 정말 힘을 이용해서 뭐 우리 세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손해가 나면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노조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만들었는지, 경영진은 아무 말도 못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정치권이 되새겨 봐야 될 겁니다. 네.